올해 빠르면은 10만 전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지금 상황 너무 좋죠. 가격 많이 오르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지금 최악의 경우니까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 SI 사업부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야에서 하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삼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몇 년간은 좋아지지 않을까, 주가도 계속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LSI 사업부의 현황을 알려주신다면요? 지금 삼성 LSI 사업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많은 주목은 못 받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에서 중요한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메모리입니다. 파운드리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아직까지는 인원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매출도 크지는 않습니다. 적자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봐야 되는 게 AP잖아요. 엑시노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이미지 센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DDI.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발표한 거 보면 이 매출이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자지만 매출이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보시면 이제 엑시노스가 중요합니다. 이게 메인칩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간판칩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스마트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고스타 때 요때 이제 빼버렸잖아요. AP를. 그러면서 마켓시어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근데 갤럭시 S24에 이제 탑재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상당히 또 AP의 성능이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해서 삼성의 목적은 뭐냐면 앞으로 갤럭시 S25에도 넣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엑시노스가 최근에 이제 탑재가 된 게 뭐냐면 그 웨어러블 있지 않습니까? 갤럭시 워치 7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또 탑재가 됐어요. 엑시노스 W1000인가? 이 모델이 탑재가 됐습니다. 이게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3나노 공정이거든요. 3나노 2세대 공정입니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평판이. 그래서 이게 평판이 좋다는 건 뭐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이제 AP의 성능이 좋다는 거고 그 설계를 잘했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의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평판이 좋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갤럭시 S25에 탑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이제 엑시노스 2500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매출이 상당히 늘 겁니다. 제가 아마 그림을 보여드리면 삼성전자가 6%까지 올라갔어요. AP가. 이게 아마도 25에 탑재되면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그 삼성의 전략은 뭐냐면 삼성 엑시노스로 모든 스마트폰에 탑재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늘려나갈 겁니다. 앞으로. 또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엑시노스가 엑시노스 오토, 모뎀, 커넥트, 그 다음에 PC 이런 쪽에다 쓰인다는 얘기죠. 또 마찬가지로 가전 이쪽에도 쓰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중요한 어떤 시스템이 이제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메인칩이에요.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또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또 제조를 하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에 또 매출이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되는 게 갤럭시에 이제 탑재가 되다 보니까 또 갤럭시 모바일 사업팀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보시면 엑시노스를 빼버리는 바람에 퀄컴 칩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퀄컴 상당히 비싸요. 100원이나 그러면은 엑시노스 한 70원밖에 안 하거든요. 가격 차이가 상당히 심하죠.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팔면은 좋은 일은 다 이제 퀄컴한테 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봤죠. 일단은 엑시노스를 탑재시켜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부가 다 좋아집니다. 엑시노스가 탑재 매우 중요한 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미지 센서는 어떠한가요? 이미지 센서는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 아이폰 18에 이제 탑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 모델인데 이게 2026년도입니다. 예전에 보시면 이제 소니가 다 이제 탑재를 시켰거든요. 보면 이제 소니가 넘버원입니다. 왜냐면 이제 애플 쪽에 이제 탑재를 시켰기 때문에 아이폰 쪽에.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삼성이 탑재가 된다 그러면은 마켓시어가 상당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니를 따라잡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지 센서 쪽은 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또 전기차, 자율주행차에도 탑재가 됩니다. 한 10개 정도가 탑재가 되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납니다. 수량이. 왜냐하면 모든 걸 이제 센서를 통해서 이제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마켓시어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DDI도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예요. 보통 이제 디스플레이에 많이 쓰이는 그런 IC입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이제 넘버원입니다. 삼성이. 그 다음에 2위가 노바텐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보시면 매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디바이스에 이제 이게 이제 탑재가 되는데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기차 이쪽에 보시면 이제 디스플레이 엄청나게 앞으로 쓰이죠.
이쪽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는 뭐 또 다양한 분야 이쪽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가 많이 이제 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시장이 좋다는 거죠. 앞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아마 적자를 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SI 사업부에서 엑시노스가 새로운 국면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게 이제 살아야만 일단은 시스템 LSI 사업부가 설 수가 있어요. 그게 메인심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미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삼성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파운드리에서 다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또 이제 파운드리가 또 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모바일 이쪽 사업팀 이쪽에도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PC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가전이라든지 이쪽에도 또 나중에 연관이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게 사야만 삼성 전반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중요한 칩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AI 관련 기술주의 급등이 상당합니다. AI 기술이 반도체 시장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이게 상당히 영향이 크죠. 예, 보시면 제가 한번 표를 보여드리면 올해 400억 달러 정도의 반도체가 이제 시장이 되는데 이게 2027년도가 되면 4천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되면 반도체의 3분의 1이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GPU뿐만이 아니고 NPU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PIM이라든지 이런 반도체가 앞으로 또 성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삼성이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이쪽에 이제 인공지능 이쪽에 많이 필요한 칩이거든요. 이쪽도 앞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HBM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커지면 이쪽도 커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이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시장은 너무 좋다. 그리고 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진출해 있잖아요.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먼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신규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도 인공지능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국내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도 많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수요를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되는 게 또 전기차 시장인데요. 자율주행차가 되면 인공지능 칩이 쓰입니다. AP가 쓰이는데요. 그쪽에 다 NPU가 또 들어갑니다. 하기 때문에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뭐 서버 쪽 말고도 최근에 추세는 뭡니까? 온 디바이스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PC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연결 안 돼도 AI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쪽에 다 NPU가 탑재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의 AI 사업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세 가지 사업부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HBM 관련된 메모리 쪽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 사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스템 LSI 사업부 다 인공지능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메모리 쪽 보시면 HBM 관련되죠. 그쪽 사업 많이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PIM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Processing in Memory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메모리 반도체 안에 시스템 반도체 기능을 넣는 거예요. 이게 원 다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폰 노이망 방식은 보통 이제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속기가 GPU랑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이걸 이제 패키징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폰 노이망 방식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PIM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한 다이 안에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점이 뭐냐면 그 메모리랑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사이에 이제 통신하거든요. 이게 이제 나눠 있으면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또 데이터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느려지겠죠.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PIM은 그러한 병목 현상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삼성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개발을. 또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PIM을 더 발전시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뉴로목 반도체 이런 건데 AI 반도체예요. 뭐냐면 이건 PI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만 이제 하지만 그 뉴로목 반도체는 이제 아예 그냥 반반씩 기능을 넣은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 기능을 원 다이 안에 집적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속도도 빠르고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는 게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NPU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에 지금 NPU가 다 탑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NPU가 탑재가 됐어요. 스마트폰에. 이게 이제 시작한 게 이제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벌써 한 8년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애플보다도 먼저 이제 갤럭시가 이제 인공지능 기능을 이제 탑재를 했잖아요. 그 안에 이제 NPU가 들어갑니다. 이걸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얼마 전에 삼성에서 이제 발표한 게 이것도 이제 NPU의 한 종류인데요. 이 칩도 지금 네이버 지금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서버는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학습이고 하나는 이제 추론입니다. 학습 쪽은 아니고 이제 추론 쪽에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PPA가 엄청나게 이제 뛰어납니다. 마하원이. 그래서 이제 변목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나게 이제 엔비디아보다 이제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 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 이런 데도 이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가 되면 이제 탑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삼성에서 마하 1뿐만이 아니고 마하 2, 3, 4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파운드리 사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인공지능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텍스트렌토라든지 그 다음에 PFD라든지 PFN이라든지 일본의 인공지능 기업이죠. 이 기업은 이나노 지금 이제 풀스택 솔루션으로 HBM뿐만이 아니고 패키징 다 이제 동시에 이제 하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또 그로크 미국에 있는 관련 기업들이 있고요. 또 국내도 하고 있어요. 뭐 리벨리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또 그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텔레칩스라든지 뭐 넥스트 칩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다 인공지능 칩이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삼성은 이렇게 세 가지 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야에서 하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삼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좀 앞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7월 초에 비해 10%가량 떨어졌습니다. 올해 연말에 주가를 예상해 주신다면요? 예,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근데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등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적이 올라가면 반드시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도 같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주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급등했더라고요. 2,900원 올라가고요. 오늘 보니까 1,000원 올라갔던데 예, 그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 빠르면은 10만 전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삼성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분야에서 다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메모리 지금 상황 너무 좋죠. 가격 많이 오르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지금 최악의 경우니까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 SI 사업부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매출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몇 년간은 좋아지지 않을까. 주가도 계속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떨어진다 해도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3년 정도 보시고 투자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요? 반도체 주식은 제가 봐도 앞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 투자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장기적인 어떤 관점을 보시고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이상은 보고 이제 투자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쓴 파운드리 관련 책도 좀 이제 보시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